자, 세 번째 소단원을 볼게요. 세 번째 소 주제를 보니까 소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담겨 있어요. 어떤 제목이 담겨 있냐면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자, 선생님을 즉 스승을 모시는 과정에서 내 부모님과 같은 생각으로 스승님을 따르고 모신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 쉽지가 않은데 황상은 다산 정약용이 자신을 스승으로 받아줬고, 자, 그리고 학문을 시작해도 충분하다라는 용기를 북돋아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스승인 정약용을 받들고 따랐다라는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들, 자, 그런 부분들이 읽기 전의 어떤 활동 단계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이 글을 읽기 전에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신다는 소제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 소제목에 담긴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향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1818년 8월 금음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 초당은 점차 황폐해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최치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 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예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생긴 정석이라는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자, 이런 부분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면서 스승이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그리워했다는 것,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승의 어떤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는 죄송함이 어떤 감정을 황상이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를 축하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15살 소년이었던 제자는 쉰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자, 진심으로 부모님을 모시듯이 스승을 따랐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황상과 다산 정약용의 오랜 인연과 그리고 더불어서 스승을 이처럼 지극히 극진히 여기면서 따랐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젖부채와 운서,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제자를 아꼈으면 병세가 위중하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손을 붙들면서 작별을 아쉬워했고요. 자, 그리고 보내기 안타깝다며 젖부채와 운서,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과 황상 제자 사이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긴밀했음을 이런 둘 사이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산은 세상을 떴다. 황상은 도중에 스승이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고글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에 돌아갔다. 그래서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부모님의 어떤 상을 당한 심정으로 스승을 생각했다, 모셨다, 따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다산이 강진을 떠날 뒤에도 스승으로서 극진히 모신 황상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주제가 담긴 소제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읽기 중의 어떤 활동을 여학생이 또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 중에 여학생이 어떤 사고구술의 과정을 거쳤냐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생각하며 읽어야지. 다산과 황상이 스승과 제자 인연을 어떻게 이어나갔는지 살펴봐야겠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여학생이 새롭게 알게 된 점 뭐냐면, 다산이 귀향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다산과 다산의 제자들은 다신계를 만들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고요.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지점을 추가해서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감하며 읽기 전략을 또 읽기 중의 어떤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어요. 자, 공감하며 읽는다는 것은 특정 상황이나 특정 독서 제재의 어떤 진술 대목을 나의 상황과 또는 나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공감하며 읽은 여학생의 진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 사진을 보니 저 바위를 어루만지면서 스승을 그리워하던 황상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해. 나도 전학 오기 전에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는 활동이죠. 그래서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도 전학 오기 전에 친했던 친구가 이별 선물로 준 물건을 볼 때면 그리움에 눈물이 나곤 해. 스승이 바위에 새긴 글자를 어루만지던 황상도 나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스승이 바위에 새긴 글자를 어루만지던 황상도 나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것 말고도 다른 지점에서 여러분이 공감을 했으면 그 공감한 부분을 추가로 교과서에 기록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이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질문 만들기 전략은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죠. 자, 읽기 중의 질문 만들기. 자, 어떤 질문들,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 여학생이 질문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산은 제자들과의 작별이 아쉬워 다신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강진에서 다산이 가르친 다른 제자들은 또 누가 있었을까? 황상 말고 다른 제자들에는 누가 있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나가는 활동이고요. 자, 또 두릉은 오늘날이 어디를 이르는 말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릉이라는 지역명을 모르는데 과거 옛 조선시대의 두릉이라는 지역명은 어디쯤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질문. 18년 만에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가던 중 스승이 부고를 듣게 된 황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황상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라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이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역시 이러한 질문 말고도 여러분이 추가로 생성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진이 읽기 과정이 읽기 목적 달성이 맞냐 라고 했을 때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 목적이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산이 황상을 비롯한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는 읽기 방법은 적절하다. 스승이나 제자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 양쪽 입장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보는 읽기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진이가 만든 질문이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 네 번째 질문에 된다. 즉 강진에서 다산이 가르친 다른 제자들의 또 누가 있었느냐. 정보를 찾아봤더니 황상 외에도 다산초당을 마련해준 윤규로의 자녀 등 강진에서 지낸 19년 동안 18명의 제자를 두었다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 두릉은 오늘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남양주시 조안면 능래리를 가리킨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고요. 자, 여섯 번째 질문. 자,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가던 중 스승의 부고, 스승이 죽음을 듣게 된 황상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라고 예측해봤는데, 자, 부모같이 모셨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을 것 같아 라는 읽기 중 질문하기 어떤 전략의 적용과 그에 대한 답을 충실하게 찾아나가는 활동을 이같이 여러분이 수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이 답을 꼭 예시답안처럼 여러분이 진술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 게시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예시답안 말고도 여러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서라든가 자, 정보를 찾았으면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해 보세요.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기 중의 어떤 전략들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전략들이 실제로 어떤 예시답안으로 도출되었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소 제목 정관계를 맺은 뜻이라는 글을 읽고 역시 읽기 중의 어떤 전략들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과제 게시판이 따로 없다고 해서 선생님이 내준 어떤 과제를 게을리하지 말고 꼭 여러분이 질문을 스스로 생성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과서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